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하지정맥류 하면 인터넷 보니까 시술해야 된다는데 뭐가 좋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정 원장님이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또 어떤 걸 좀 선호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술을 보통 권고하죠.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기도 하고 증상들이 보통 있기 때문에 치료를 권고하긴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시술을 하는 게 좋냐라는 게 고민이에요.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도 있다는데 또 클라리베인도 있다는데 어떤 게 좋냐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열을 가하지 않는 비열 치료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주파나 레이저가 열을 이용한 치료예요. 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레이저 빛이 나오게 되면 1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도 1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이 발생함으로써 혈관에 손상을 주면서 혈관을 폐쇄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고주파 레이저는 열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먼저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러면 비열 치료는 뭐냐라는 건데 말 그대로 열을 이용하지 않고 약물을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해주는 방법이죠. 베나실 같은 경우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본드 성분, 접착 성분을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해주는 거고요. 클라리베인 같은 경우는 혈관 내에다가 자극을 같이 줍니다. 혈관 경화 액체를 넣어서 혈관을 막아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라리베인이나 베나실 자체도 실제로 이제 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열 치료와 이제 열 치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열을 이용한 치료를 2세대 정맥류 시술 그리고 비열 치료를 보통 3세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비열 치료를 보통 선호하는 방법이 신경 손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정맥혈관 주변으로 이제 신경이 같이 지나가거든요. 무릎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신경이랑 정맥혈관이 거의 붙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열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는 이제 감각신경 이상이 생기면서 통증이 좀 오래 간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불편감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레이저나 고주파를 해서 신경 손상이 생기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알려져는 있는데요. 재발을 막아줘야 되고 역류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치료를 하고자 목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끝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사실 레이저나 고주파로 에너지를 다 전달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안전 부위까지는 레이저로 막고 나머지 부분은 경화제로 막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경화제를 쓰게 되면 경화제 자체가 혈관 내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관을 폐쇄해주는 방법인데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잘 안 막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한 번에 그냥 끝까지 좀 막을 수 있는 베나실과 같은 비열 치료를 선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열 치료에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베나실 같은 경우는 이 시아노아크릴레이트가 조금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당장은 알러지 반응이나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보통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알러지 반응이 생겨요. 그 시술 부위가 혹은 전신 가려움증으로 호소하시는 경우도 괜찮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술 부위가 통증이나 붓고 가려움증이 굉장히 극심하게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시면 대부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알러지가 생긴다고 보고요. 심하지 않은 알러지가 대다수인 것 같고 이제 심한 알러지는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러지가 생겨도 초기에 적절한 이제 처치가 안 되면서 더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알러지만 더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게 되면 지연성 알러지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이 보통 이제 열을 이용해서 레이저나 고주파를 하고 나면 사실 시술 부위가 꽤 아파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통증 때문에 특히나 이제 붓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회복 속도에 있어서 비열 치료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오늘 시술 받고 내일 당장 이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출근도 해야 되고 더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기 때문에 비열 치료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베나실을 하고 나서 알러지가 생기는 이제 위험 요인을 조사한 논문이 있어요. 논문을 보니까 대다수의 논문은 예측 인자를 찾기가 어렵다, 예측 인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태국의 한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직경이 크고 피부와 근접해 있으면 알러지가 좀 상대적으로 더 잘 생기더라 라는 건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하죠.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성분 자체가 접착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봉합하고 나서는 더마본드라는 게 있어요. 더마본드도 같은 성분이거든요.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고 나서 알러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 원리랑 비슷하게 속에 있는 혈관보다는 피부와 가까운 혈관에서 더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알러지가 생기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비혈치료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비혈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병원들을 보면 이제 혈관 쪽 전문이 아니신 선생님들이 꽤 있으세요. 이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혈관 시술을 많이 치료를 안 했던 선생님들이 이런 비혈 치료를 좀 많이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혈 치료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좀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발거술이라고 있는 이제 수술들부터 레이저 고주파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사실 이제 비혈 수술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혈관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혈관 내부는 특히나 정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개인차가 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혈관이 피부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피부 속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 여러 개 뻗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시술부터 해서 검사를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혈관 수술이나 혈관 시술을 안 한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환자분한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잠깐 배워서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계적으로 정말 더 직접적인 수술부터 단계적으로 2세대, 3세대 이런 방법들을 다 할 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3세대만 시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3세대 단점이 부각되고 장점들이 좀 가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비혈 치료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너무 비혈 치료에 대해서 장점들이 퇴색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비혈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영의 치료 방법 궁금하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 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요,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진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